네, 3부 시작합니다.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을 오가면서 현장 취재하는 분이죠. 취재편의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이렇게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더워요 지금. 더우세요? 더워요, 지금. 추운데 오늘 네. 영하 15도인데. 일단은 여권부터 짚어보면은 지금 7시가 넘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신임 원내대표 포함해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하고 있죠. 네, 이게 뭐 그냥 밥만 먹자고 하는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뭐 현안도 너무 많고요. 그런데 일단 청와대 공식 설명은 최근에 당선된 신임 지도부하고 하는 아주 그 포멀한 통상 범위의 만찬이다. 그러니까 새로 임명되고 선출됐으니 그분들 모셔서 밥 먹는 건 너무나 기본 프로토콜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따라서 정해진 의제는 없다. 그러니까 의제가 있어서 하는 모임은 아니다. 다만 지금 워낙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뭐 특히 이제 중수청, 공소청 입법 특히 이제 정부안 나온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 많죠. 또 이해운 후보자는 어떻게 할 거며, 또 각종 특검은 또 어떻게 할 거며, 뭐 또 지금 장도영 대표 단식 중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며 여러 의제가 있어서 아마도 대화 도중에 대통령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시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청와대 고위 관계자 그리고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이렇게 뭐 똑같은 상황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이게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 여야 사이의 사안이라기보다는 네. 청와대와 당 사이에 좀 정부 풀어야 여당 될 간에. 정부 여당 간에 예. 이런 사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원래는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도 음. 사실은 좀 있었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때도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취재하면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견이 있어야 정상이지. 우리가 공산당이야. 당연히 이견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을 뭐 정리, 조율, 합의 논의해가는 과정은 민주정당에서 당연한 건데 맞습니다. 마치 요만큼이라도 뭐 어긋나면 기자들은 무슨 큰일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이렇게 갈등적 요인을 만든다. 그래서 제발 그런 보도 좀 지양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 가장 큰 피해자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민주정부 20년을 좀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 때문에 폐가 있었던 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빛의혁명 이후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에서조차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형해화되면 이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이제 여당 안에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도 그런 판단에는 당연히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청와대 안에 민정 라인이 공교롭게도 전부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에서 뭔가 좀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점을 간과했다가는 본말이 호도되는 특히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검찰개혁안이 나오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거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민주당에서는 공소청, 중수청 그 정부안 나온 걸 가지고 공청회를. 라이브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이 공청회와는 별도 트랙으로 민주당이 오전 10시 반부터 정책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으는 이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일 의견이 종합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또 한다. 예, 될 때까지 한다. 그래서 내일 하고 모레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 전에 다 마무리를 해서 턴다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상황을 열어놓고 볼 텐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3단계로 보고 있어요. 일단 정부에서 안이 넘어오면 법사위에 법안 소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거 법안 소위에서 소위위원들 간에 1차 조정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법안 소위 되면 전체 회의로 가지 않습니까? 법사위. 그럼 법사위 그러니까 소위에 속하지 않은 다른 위원들이 포함된 차원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번 또 걸러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정책의총을 또 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하는 안을 올리게 될 거다. 그래서 최소 정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에 대통령 방일 때문에 오사카 출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환송 행사 할 때 공항에서 몇 마디를 나눴죠. 네, 그때 무슨 얘기했냐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께 그 의원들의 의견은 좀 전달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정청래 대표 판단은 중수청은 대검 중수부의 외청 신설이다.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부안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죠. 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정부안에 그렇게 대한 받아들인다? 판단이 아니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께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첫 메시지가 뭐 다카이치 총리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뭐 한일 관계라든가 외교에 대한 게 아니라 첫 일성이 뭐였냐면 당이 수구이하고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방점은 전자에 찍혀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의견을 수구이하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기하는 권한을, 수기권을 자기가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한다. 앞서 말씀드린 그 3단계 논법에 따라서 최대한 수정안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고요. 네. 다 떠나서 대통령하고 수시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텔레그램이 됐든 전화가 됐든. 그래서 일체의 의견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은 정부와 초안을 두고서 정부와 당에서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당에서 의견이 달라지는 거는 어쩌면은 당연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니까 초안을 가지고서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어 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갈등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또 워낙 그 수사사법관이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제 새로운 이원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사실상 검찰권을 확대하는, 이제 과거에 뭐 2대 범죄, 4대 범죄 이렇게 하다가 9가지 범죄 분야로 늘리고 사실상 중수청과 공소청의 관계를 보면 친정집, 앞집, 뒷집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권한이 모두 살아나는 구조로 나온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저 총리실 산하에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관련된 보고를 왔을 때 이 첫 마디가 뭐 이런 거였다는, 이거 무슨 신분제예요? 왜 무슨 이원화를 하냐? 그 변호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만 수사 사법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된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게요. 네. 청와대 인물 중에 민정수석 봉욱이 주도했다 이런 이름이 맞습니다. 직접 거론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렇죠. 질문은 검찰 출신이니까 당연히 그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의 역할도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근데 과연 이것이 대통령 참모인 민정수석이 주도를 한 안이라면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봉욱 개인의 뜻인가, 아니면 민정수석실의 전반적인 기류인가, 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제가 사실은 내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주제 편의점에서 이름이 또 있죠.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지금 어떻게까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상 뭐 한 90%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서요. 근데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상당히 큰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확인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에 봉욱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봉욱 수석이 굉장히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난 오찬장이 있었잖아요. 장동혁 대표만 참가하지 않은 그 정당 그렇죠. 지도 예, 오찬 예, 예. 그 자리에 이제 월요일이었죠. 조국 대표가 와가지고 이번 검찰개혁안 보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장 보고 문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똑같다. 그러니까 봉욱 수석이 과거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은 안을 또 다시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와서 더욱 놀랐다. 이런 얘기를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봉욱 수석이 조국
당시 수석, 민정수석이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전제가 틀렸다. 그때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었고 특수청을 만드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내놓은 아니었고 이번에는 수사기소 분리 속에서 내놓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그걸 동등하게 비교하냐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사법관이 명칭이 그렇게 문제면 뭐 사법심의관?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뭐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검찰과 비검찰을 이원화해서 특수계급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조직 구성 그거죠. 자체가.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할이 많지 검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가장 좋아할 만한. 물론 뭐 현실론 뭐 등등이지만 다 얘기하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강론하기로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검찰 권력이 그대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를 해놓고 이게 마치 개혁안인 것처럼 눈속임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이제 여당 안에 그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게 이제 봉욱이라는 분의 개인적 네. 설계 아니냐. 그게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주도는 하겠죠. 수석이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게 민정수석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근데 읽어도 잘 됩니까? 아시겠지만 민정수석실의 분위기가 수석도 검찰, 비서관도 검찰 출신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태영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여기는 이제 기획통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검찰 출신이 주도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제 검찰주의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안을 대통령이 알았냐 몰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더 이상은 설명드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해운 후보자. 네. 오늘 결국에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입장도 못하고 파행이 됐어요. 네. 청와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청와대 입장 매우 곤란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일단은 대체적인 기류는요. 이분이 사실상 1일 1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을 국민주권정부의 초대 예산처 장관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맞아? 라는 그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제가 그 단독으로 확인한 것은 앞서 제가 이제 그 대통령 방일차 정청래 대표가 이제 환송 나갔다라는 얘기 그때 몇 마디 나누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께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의 국회 기재위원들이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데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민주당 기재위원들이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문을 통해서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지난 화요일 시점입니다. 그래도 인사청문 과정을 다 좀 지켜보고, 예, 그 다음에 국민적 판단이 있을 터이니 이제 그때 결론을 냅시다라고 하고 이제 출국을 하셨던 거고요.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예요. 근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대로 종결되는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의문부호를 찍고 계실 텐데요. 일단 오늘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기재위원들 사이에서는 오늘 안 되니까 내일이라도 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아는데 이미자 기재위원장은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안 하겠다. 예, 인사청문 자체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로 결자 해제하시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는 입장이 없다라는 것을 민주당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통보를 했다고 해요. 인사청문회 날짜를 합의하에 잡아놓고서 갑자기 지금 보이콧을 한 배경에도 그게 좀 작용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 자료가 안 왔다, 뭐 자료가 15% 왔다, 근데 이해훈 후보자는 75% 보냈다, 뭐 이제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는 건데요. 아주 마이너한 그렇죠. 문제.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 자료 안 온 것은 오래된 일이에요. 그리고 개인 정보를 이유로 해서 뭐 아들 거 안 내놓고 딸
깔 거 안 내놓고 뭐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료가 안 왔다는 이유, 그 방에는 안 왔지만 딴 방에는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걸 이유로 보이콧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이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제 정치 공방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 줘서 국회의원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까면 깔수록 국민의힘에게 결코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정치적 셈법 속에서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공을 대통령에게 넘기는 편이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 우상호 수석은 뭐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분들이 이제 신호탄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 수석이 이제 네. 했단 말이죠. 확인된 분과 네. 썰만 있는 분과 확인된 분과 일주일 사이에 좀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퇴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장 출마를 이유로 퇴임한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재보선 지역구가 어디가 나느냐, 그리고 그 이제 승패 여부, 뭐 이런 등등에 따라서 전략 공천할 수밖에 없어서 그 공간을 비워두고 누가 가장 적임자냐라는 것을 당 안에서도 이제 여론조사도 돌리고 뭐 이제 세평도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짧게 강훈식 실장은 여전히 세모입니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까? 예, 답이 없고 누가 물어도 답이 없다. 예, 주변에서 아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끝까지 답을 안 하는데 변수는 통합이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편의점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